부동산이랑 주식이랑 현금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1억 3천 정도 가지고 있어. 점점 카드값도 이제 연체가 됐고 휴대폰 요금도 미납이 되는 거야. 더 이상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내가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았던 적이 있어. 처음에 1년은 내가 2천만 원을 모았거든. 한 달에 180만 원을 받았어. 아무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분이 매도했다는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된 거야. 그때 이제 돈을 잃고 나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안녕. 오늘은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열심히 절약하고 또 투자하고 있는 롱언니를 만나서 얘기 나눠볼 건데, 유튜브에서 절약 브이로그로 유명한 분이거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줄래? 안녕, 나는 절약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롱언니는 부자가 꿈이라고 해. 그러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현재 지금 퇴사를 잠깐 했고 지금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 어쨌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꿈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인 목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목표가 10이라고 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 아직 3분의 1도 오지 않았고 한 10% 정도 현재 지금 와 있는 상태야. 그러면 현재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현금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1억 3천 정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비중은 어떻게 돼? 부동산은 7이고 주식은 1, 현금은 2를 가지고 있어. 직장 다닐 때는 원래 욜로 막 이렇게 살면서 빚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 얘기 좀 해줘. 원래는 평범한 회사에서 프론트 개발자로 일을 했었어.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게 정말 많고 갖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았었는데 이제 버는 것보다 소비가 더 크다 보니까 점점 카드값도 이제 연체가 됐고 휴대폰 요금도 미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내가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았던 적이 있어. 어느새 나는 빚더미에 이제 쌓이게 되었더라고. 그러면 그때 그런 일을 겪으면서 투자를 해야겠다, 돈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네. 그치. 그때 이제 그 빚을 청산하고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럼 빚은 얼마 정도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거 청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어떻게 노력했는지도 궁금하고, 그 이후에 되게 단기간에 1억 원 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 내가 빚은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었어. 지금 보면은 크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나는 100만 원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이 엄청나게 크게 이제 와닿았거든. 그때 그 1,0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동안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 당시에 내가 번듯한 직장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 그때부터 절약 생활을 조금씩 하다가 2020년 2월에 내가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어. 그때 입사를 했을 때 내가 빚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2월 달에 입사를 하고 처음 월급을 받아서 이제 그 100만 원 정도 있던 빚을 나머지 다 청산을 하고 그 이후부터 돈을 이제 모아 나가기 시작을 했어. 처음에 1년은 내가 2천만 원을 모았거든. 내가 그 많은 급여를 받았던 게 아니라 한 달에 180만 원을 받았어. 그래서 1년 동안 그 돈 중에서 2천만 원이나 저축을 한 거야. 2천만 원 저축을 하고 그 다음 해가 되던 때에 뭐 퇴근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식당 알바도 하고 그렇게 이제 아르바이트도 늘려가면서 수입을 늘렸고 또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주식 투자로도 수익 실현을 조금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해까지 해서 1억을 모을 수가 있었어. 그럼 2년 만에 1억을 모은 거네? 응, 맞아. 그러면 1억 모은 걸로 집을 마련하게 된 거야? 응, 맞아. 집은 어떻게 사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 처음에 내가 이제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됐는데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해보자 싶어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 위해서 주말마다 임장도 나가고 온라인에 이제 부동산 카페나 부동산 그 오픈 채팅방 같은 게 있어. 그런 곳에서 임장 다니는 사람들이랑 오프라인 모임도 갖고 그렇게 공부를 해오면서 괜찮은 집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괜찮은 그 위치에 있는 집을 내가 이제 급매로 매수를 하게 되었어. 시드머니 1억 원 모으는데 주식 투자로도 돈을 좀 불렸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주식 투자 진짜 사실 어려운 건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불릴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해. 처음에 나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지인분께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어. 그때 이제 나는 아무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인분이 매도했다는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된 거야. 매도했다는 종목을 매수했다고?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그분이 돈을 벌었으니까 나도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거를 매수를 했고, 나는 그때 이제 그걸 매수하고 돈을 잃었던 경험이 있어.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을 잃고 나서 아,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주식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배워 나갔고, 그렇게 주식을 계속 공부하고 꾸준히 이제 매수를 하다가 내가 주식을 수익 실현을 3천만 원 정도를 했었어. 내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건 2020년도였어. 그때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해서 돈이 생길 때마다 나는 사실 통장에 저축을 한 게 아니라 주식을 계속 매수를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식이 계속 쌓이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매도를 했던 건 2022년 올해 초였어. 그러면 타이밍이 진짜 좋았네. 코로나 때문에 폭락이 확 왔을 때 많이 이렇게 샀었고 그 이후에 올랐을 때 팔았고. 그러면 투자 공부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돈을 더 불리고 모으고 해야 되니까 공부는 어떻게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요새? 나는 원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요즘은 이제 부동산 임장을 다니거나 하지는 않아. 아무래도 이제 시드를 사용을 했다 보니까 갖고 있는 시드가 많지 않아서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부동산 임장을 다니진 않고, 부동산 카페나 부동산 오픈 채팅방에서 사람들이랑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 남자친구가 주식에 관심이 정말 많아. 그래서 남자친구랑 주식 얘기도 많이 나누고 유튜브 영상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 아무래도 절약하는 유튜브 콘텐츠랑 무지출 챌린지 막 이런 게 영상이 엄청 많던데 어떻게 그렇게 절약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줘. 그러니까 저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식비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쓰는지 이런 거 궁금한 것 같아. 나는 한 달에 저축률은 최소 80% 이상 현재 지금 저축을 하고 있어. 아무래도 자취를 하다 보면 월세나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가.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지 않는 친구들보다 돈을 더 모으기 힘든 거는 난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고정 지출이 많을 때에는 이제 변동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본인이 소비하고 있는 식비, 생필품, 꾸민 비용 이런 비용들을 조금씩 줄이고, 또 외식 비용도 배달 비용도 줄이면서 하면은 생각보다 저축을 꽤 할 수 있는 것 같아. 나는 화장품을 살 때는 이제 그 화장품이 좀 행사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 그런 기간일 때 이제 조금 여러 개를 사두는 편이고, 또 그럴 때 할인 쿠폰이나 이제 미리 모아둔 포인트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야. 요즘에는 뭐 매일마다 출석 체크를 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 그런 포인트들을 사용하면은 충분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 또 옷 같은 거는 사고 싶을 때마다 조금 앞에 말한 것처럼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당근마켓을 활용할 때가 많아. 당근마켓에서 새 옷 같은 것도 생각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많이 하거든. 그렇게 조금 저렴하게 꾸미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한 달에 식비 같은 거는 5만 원 나가고 있고, 생필품은 3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그 외에 뭐 데이트 비용은 한 달에 10만 원으로 각자 10만 원씩 데이트 통장에 입금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 식비 5만 원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 좀 해줘. 나는 이제 짠테크나 그 이벤트들을 활용해서 조금 무료로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야. 앱테크 같은 것도 출석 체크를 해서 포인트를 모으고, 또 만보기 같은 거 걸을 때마다 돈 나오는 거를 활용해서 또 포인트를 모아서 기프티콘이나 이런 걸 무료로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비가 조금 적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외식보다는 이제 집에서 냉장고 파먹기를 한다거나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해서 외부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좀 식비를 많이 줄이려고 하는 편이야.